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요일 같은 금요일 5월 1일 노동절 오전에 만나뵙게 된 각도기 곽산준입니다. 네. 자, 어제 저희는 미국 시장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빅테크들의 어마무시한 실적, 그리고 데이터 센터들의 엄청난 캐펙스와 더불어서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물가가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과연 어디에 방점을 찍을 것이냐 했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높은 금리인데 계속 시장에 갈 수 있어 했는데, 오늘 아랑곳하지 않고 각방불 딱 터졌는데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빅테크 업체들은 금리 인상의 영향을 일부 받긴 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벤처 기업, 스타트업이나 유니콘 이런 쪽은 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투자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러나 빅테크들은 투자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 아니고 나에게 얼마나 현금 창출이 떨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금리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높은 금리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점 등등을 감안해 봤을 때, 그리고 게다가 신규 실업 청구자 수가 굉장히 적게 나왔습니다. 신규 실업자 수가 뚝 떨어져 가지고 20만이 깨졌습니다. 이거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숫자라고 하고요. 근데 이런 숫자가 나왔으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인플레이션 높고 그 다음에 그 고용도 되게 안정되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연준을 건드리는, 연준이 금리를 내릴까 올릴까 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물가와 고용인데, 고용이 나빠지면은 물가가 높아서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조금 제약을 받죠. 자, 그런데 신규, 물론 일주일짜리라서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찌되었건 신규 고용자 수가 뚝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또 물가를 앙등시킬,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재료이기도 해요. 요거는 이제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랑곳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구글의 실적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어제도 딱 보고 분기 실적 보고 이거 실화냐 이렇게 했을 정도죠.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옛날 엔비디아보다 더합니다. 분기 실적이 주당 2.82달러에서 5.11달러예요. 거의 뭐 2배 가까이 늘은 거잖아요. 그것도 전년 대비도 아니고 전분기 대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무시했습니까? 게다가 얘가 웨이모도 수익성이 보인다. 그 다음에 TPU, 그러니까 칩도 외부한테 판매할 것 같다, 이런 얘기 했고, 그 다음 뭐 당연히 뭐 제미나이도 잘 되고 완전히 뭐 토탈리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구글은 이제 곧 시가총액 1위로 간다. 처음부터 그 제미나이가 확 떴을 때부터 야, 이거 시가총액 1위 가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제는 거의 뭐 기정사실이다. 구글은 그냥 시가총액 1위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왜 더 그러냐면 엔비디아를 시가총액 1위로 만들었던 제품은 GPU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글이 만든 TPU, 그러니까 일부 부분에서 GPU를 대체하는 것들이 꽤 팔렸다라는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GPU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GPU의 강력한 범용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능과 범용성에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쓰긴 쓰죠. 근데 문제는 뭐죠? 비싸다는 거예요. 비싸니까 다른 국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른 국리를 한 곳이 거대 기업 알파벳 구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이 TPU도 팔겠다고 하니까 엔비디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엔비디아는 주가가 빠졌죠. 엔비디아는 주가가 꽤 크게 빠졌고, 구글은 무려 얼마? 거의 10% 가까이, 9.9%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지금 뭐 구글에 오른 것만으로도 지수가 오를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글이 어디까지 올랐냐, 이제 얼마 엔비디아하고 시가총액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는 무려 4%대가 빠졌고요. 구글은 1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구글은 4,640억 달러, 그 다음 엔비디아는 4조 6,400억 달러 시가총액을 기록했고, 엔비디아는 4조 8,500억 달러로 한 2천억 차이 정도밖에 안 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이면 제가 보기에는 뭐 제미나이 잘 팔리고 막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원래 그 AI 기술의 원천이고 뭐 등등등을 따져보면 구글의 시가총액 1위 등극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거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MS는 주가가 무려 4%대나 하락을 했고, 메타는 주가가
무려 8.5%나 급락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자본 지출을 많이 하겠다라는 거죠. 물론 자본 지출은 여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구글도 자본 지출 어마무시하게 하겠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증가해서 투자를 늘리는 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건 누구나 아무도 얘기 안 하죠. 자, 그런데 이익 증가보다 지출 증가가 더 커지면 투자자들은 무슨 생각을 한다? 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가 왜 이렇게 설비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느냐 보니까 설비의 양을 늘리는 게 아니고요. 설비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설비 가격은 뭐 때문에 올랐을까요? 네, 뭘까요? 대답해 보세요. 한국하고 관계가 높습니다. 네. 메모리 가격. 메모리 가격이 하도 많이 올라가지고 이 설비 증설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크게 빠졌다. 자, 이거는 그러면 메모리 업체들한테 뭘 의미하는 건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뉴스들이 장기적으로 메모리 업체들한테 꼭 좋을 건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주가가 조금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0.25%이긴 하지만 조금 빠졌고요. 파죽 추세로 가던 인텔은 드디어 이제 100달러 앞에서 94달러에서 잠깐 승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파죽 추세였는데, 반면에 오늘 또 다른 그 칩 제조 회사죠. AMD가 5%나 올랐고, 퀄컴은 좋은 실적을 반영하면서 무려 15%나 폭등을 했습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하드웨어 전성 시대다라고 표현하는 게 과언이 아닌데, 대신에 하드웨어 업체들 중에서도 이렇게 엔비디아와 구글처럼 서로 경쟁하는 그런 흐름들이 조금 포착이 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러면 칩만의 날이었나? 그건 절대 아니었고요. 오늘은 이제 보여드리지는 좀 그렇습니다. 이 말로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의 이 빅 그 테크 주식과 그다음에 비자, 마스터카드 등 카드 회사 정도를 빼고는 전반적으로 다 올랐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좋았다. 유틸리티 좋았고, 헬스케어 좋았고, 컨슈머, 유통 뭐 이런 쪽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꽤 좋았고, 그다음 지수 상승도 상당히 큰 폭으로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오늘 그 다우존스 지수는 1.6%나 올랐고요. 나스닥은 0.89, S&P는 1.02%, 러셀전은 2.2%나 오르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주들이 끌고 가는 흐름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사실 되게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일본 엔화가 엄청난 강세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일본 엔화가 그 얼마에 끝이 났냐면, 어제 160엔 갔다고 했잖아요. 야, 이제 160엔만 가면 애들이 이제 뭔가 개입을 하는 등등 하네요. 160엔은 되기 싫어하는데 여기까지 왔네요.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개입했습니다. 어제 아침 방송할 때 160.35엔이었어요. 달러당. 오늘 얼마냐? 157.09예요. 3엔이 넘게 떨어졌어요. 3엔이. 이야. 원화도 10원 떨어졌거든요. 1738원에서 1728원으로. 아니 죄송해요. 1488원에서 1473원으로 네, 10원 넘게 떨어졌는데, 엔화 대비로는 10원 올랐습니다. 928원에서 100엔당 938원으로. 이거는 일본 정부가 개입했기 때문이고요. 가타야마 사스케 일본 재무상이 전부터 말해온 단호한 조치를 할 시점이 가까워졌다. 이 같은 이렇게 그 가까워졌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일본 언론들은 개입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무라 아스시 재무장관은 단호한 조치를 할 시점이 가까워졌다. 마지막 대피 권고로 말씀드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 극단적인 극도로 투기적인 움직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 금융시장 전반을 좀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투자 분석가의 말에 의하면 일본 엔화 약세 베팅한 사람들 중에는 그 반대입니다. 원화 강세 베팅한 사람들 중에서는 엔화 숏 치고 쥐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엔화 숏이 지금 위로 가격이 치솟으면서 그냥 어그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숏에서 이게 크게 손실이 났기 때문에 롱 포지션을 해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뭐 이 얘기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게 보여지는 것은 유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유가는 지금 뭐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고,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WTI는 108에서 105로, 브렌트는 113 근처에서 111로 떨어지는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전히 미국의 개솔린은 계속 고공행진하면서
3.65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는 애써 지금 눈 감고 있는 게 오늘 시장의 조금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원 PCE 지수가 나왔는데 근원 PCE 지수가 전년 대비 3.2%입니다. 전월에는 전년 대비 3.0% 증가했어요. 근데 이게 3.2로 됐고요. 그다음에 근원 개인 지출 그 전월비는 0.3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더 높게 나왔어요. 0.4. 그러니까 시장이 이거는 뭐 신경도 안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번 유가로 올라왔던 거는 아무리 연준이 근원 개인 지출 뭐 이런 거를 중심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헤드라인 봐야죠. 명목 그 PC를 봐야죠. 왜냐하면 명목 PC 그러니까 즉 음식료와 그 에너지 가격이 포함된 에너지 가격이 지금 난리가 난 거니까 명목 PC를 보고 결국 명목 PC가 높아지면 시간이 지나면 근원 PC까지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 다른 거 원자재 가격이 다 전반적으로 다 재료값이 다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니까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명목 PC를 무시하고 간다는 건 좀 웃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은 무시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근원 말고 그냥 개인 소비 지출은 전년비 얼마 나왔냐면 지난달에 2.8% 나왔던 게 3.5%로 껑충 뛰었고요. 전월비 그 명목 PC는 0.4 지난달에 0.4에서 이번에 0.7로 확 뛰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에너지 가격을 포함한 건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 물가지수 연 10% 근처 나오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그거를 애써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자, 미국의 금리 동결에 이어서 유로존도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유로존 2.15%, 뭐 예금 금리는 조금 다르지만 또 영국도 8대1로 금리 동결했습니다. 한 명만 인상을 요구했는데요. 3.75%로 동결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뉴스로 타전되는 소식은 유로존은 하반기부터는 금리를 여러 번 올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리도 금리 인상 가능성 역시 장기간 심도 있게 문의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해는 되게 좋거든요. 해는 되게 좋고 날씨가 추운 건 아닌데 바람이 지금 보이시죠? 나무 흔들리는 거. 네, 나무가 엄청 흔들리고 지금 바람 소리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등 지고 있어요. 등 쪽에서 바람이 엄청 불고 있는데 많이 붑니다.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서 바람 때문에 목이 차가워져서 지금 콧물 났어. 아까 콧물 흘리는 장면 보지 않으셨으면 바라고요. 또 이러면 돌려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야. 아 정말 엽기적이야. 자 근데 어쨌든 날씨는 참 좋습니다. 내일 뭐 비 온다는 설이 있어요. 내일 남도부터 이렇게 쭉 해서 비가 올라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지금처럼 햇빛에 있으면 따뜻하지만 그늘에 있으면 시원해요. 아 정말 1년 중에 가장 좋은 계절이 아닌가 싶고 멋지죠. 꽃도 피고 저희도 이제 꽃이 막 집에 피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잎도 막 피고 또 다른 꽃도 피고 막 그렇게 될 건데 오늘 지금 햇볕에 나가면 조금 더 많은 꽃들이 보이는데 제가 햇볕 피하고 싶어가지고 그늘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하고 방송하고 있는 거가 되겠네요.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지금 하드웨어의 전성시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금 하나 약간 걱정되는 거는 금리가 꽤 높은 상황이고 그다음 유가가 또 금리를 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시장이 이걸 안 보고 있다는 점은 조금 신경 쓰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뭐 고공행진하는 건 좋은데 AI가 너무 좋아서 좋긴 좋은데 금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시장이 언제든지 조정이 한 번 올 수 있고 조정이 온다고 해도 누가 뭐라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라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또 하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AI가 과연 편하죠, 좋은데 편한 거에 비해서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에요. 물론 이제 그렇게 따지면 자동차도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지. 에너지 사용량에 비하면 자동차도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고, 뭐 우리가 전기는 괜찮습니다. 전기 쪽은 효율성이 꽤 높아서 문명의 편리성을 느껴도 되는 정도 수준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기는. 근데 석유 에너지를 쓰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금 그렇지 않죠. 근데 이번 건은 어떠냐? 이번 건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전기를 많이 쓰는 거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직관적으로 이건 이거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꽃을 보고 분홍색이네, 저건 뭐야, 자주색이네, 노란색이네, 파란색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너무나 쉽게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컴퓨터한테 하라 그러면
빙글빙글 돌아서 엄청 에너지를 써서 딱 대답할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인간은 너무나 효율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효율적인 존재라서 이거를 기계로 넘겨오니까 에너지가 몇 배, 인간이 하는 것보다 몇 배가 더 많이 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과연 이거를 장기적으로 문명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 문명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결국 투자자들은 내가 투자한 것보다 리턴이 나와 이걸로 결정할 겁니다. 만약 투자한 것보다 리턴이 덜 나온다면 그때는 파장이죠. 그때는 파장입니다. 지금은 일단 좋다고 다 얘기하고 매출 증가하고 구글처럼 매출이 증가하면 돈이 되는 거네 라고 생각하면서 고를 하는 거죠. 예, 돈이 되면 고를 할 겁니다. 어느 순간 돈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 꺾어지겠죠. 일단 알파벳 구글은 돈이 된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준 날이 되겠습니다. 네, 행복한 연휴 되시길 빌겠습니다. 아주 멋진 시기에 연휴를 맞았는데요. 멋진 시간들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